여러분을 달리게 하는 엔진은 어떤 엔진입니까? UCLC 하루 엔진, 여러분의 하루를 열심히 달리게 뜨겁게 여러분의 심장을 달궈드립니다. 하루 엔진 아침마다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 그러면 또 우리 투자의 엔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달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도 약간 좀 분위기는 예, 4월 들어서 지금 네. 이틀 지났죠. 네. 첫 이틀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약간 하락의 꺾인 건가? 전반적인 네. 이유는 지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죠. 10년 만기가 4.3%, 2년 만기 4.69%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 전문가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향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되는데 미 재무부가 그리고 연준이 장기 국채를 사고 단기 국채를 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를 사고 단기를 판다. 예. 그런 부분들 음. 때문에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물하고 장기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단기물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금리 인하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 하나는 어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 감소가 나왔고요. YOY가 8.5%, MOM은 20.2% 감소하면서 2020년 2Q 이후에 처음으로 둔화됐다고 하거든요. 2020년 2Q가 팬데믹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둔화됐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약 7%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네. 종가는 4.9%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에서부터는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다우가 1% 빠지고 나스닥이 0.95%, S&P 500이 0.72% 하락하긴 했지만 장 후반부에 하락폭은 약간 축소해서 아침에 개파락 시작했거든요. 이 테슬라 때문에요. 그랬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양봉 십자형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현재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가 있었고 테슬라가 약 5% 가까이 하락하면서 끌어내리는 영향이 있었고요.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정유주들은 지금 신고가 낸 종목도 있고 굉장히 강하게 상대적으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좀 안 좋았네요, 그죠? 네. 뭐 이틀 앞빠진 건데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계속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 아주 독특했죠. 또 코스피는 0.19% 상승을 해서 2,752포인트고요. 코스닥이 2.29% 코스닥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어디가 급락을 시켰냐? 어제 바이오가 급락을 했고요. 바이오? 예, 바이오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테슬라의 판매량 요게 지금 예고되어 있었죠. 그래서 네. 어제 2차 전지도 약세였습니다. 지금 코스닥에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시가총액 1, 2, 3, 4, 5위까지인가요?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을 하니까 급락을 하는 지수 자체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0.19%인데 이게 지금 8일째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코스피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시 어제 마이크론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한 5천 계약 이상 들어오고요. 현물에서 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근데 특이한 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조를 샀습니다. 네.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순매수가 1조인데요. 어제 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1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그냥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어저께 3.66%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지수가 강보뿐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등락 종목 수를 보면요.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222개, 하락 종목이 667개입니다. 3배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은 348개, 하락이 1232개. 로 하락 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날이었어요.
뭐 코스닥은 지수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치고 네. 코스피는 강보합인데 하락 종목 수가 3배나 많았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수는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많이 빠지는 건 별 문제 없어요. 네. 근데 시가총액 높은 종목에서 빠지지 않아야지 지수를 더 떠받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강했고 SK하이닉스도 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약 보합권까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섹터가 어디냐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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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자동차의 부진한 수출 실적이 그 3월 데이터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소리로 인해서 어제 자동차가 좀 꺾였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바이오 급락과 2차 전지의 약세로 인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최근에 1분기에 급등한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네. 거의 패대기입니다. 거의 패대기. AI 뭐 이런 거요? 오랜만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패대기. AI 쪽은 아니고요. 아, 그건 반도체 쪽, 기술 쪽은 아니고 네. 그 외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것들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업으로 해서 코스닥 안에서 올라왔다든지 또는 어떤 거 얘기할까요? 뭐 데이터 센터 얘기하고 뭐 네. 전력기기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리고 패대기예요? 로봇 예. 그런 종목들이 뭐 거의 뭐 5에서 10% 사이로 많이 빠졌어요. 아, 근데 어제 바이오 진짜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어저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저도 바이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최근에 거의 본전 근처까지 온 애들이 좀 있었는데 예. 아, 어제 뭐 한 7, 8% 막 이렇게 빠졌네. 예, 많이 빠졌습니다. 작은 친구도 아닌데 이 친구는. 좀 나름 큰 바이오에서는 좀 큰 친구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네. 뭐 주도 종목도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샀다, 삼성전자만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 급등했다, 네. 나머지는 다 빠졌다.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있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약세여서 특히 바이오가 급락하면서 확 빠졌다. 이게 어제 시장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막 사요. 예,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 돈도 좀 있고 하면 개인들이 또 바이오 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엔 그랬죠. 전엔 그랬는데 네. 삼성전자를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 왜 그랬냐면 지금 삼성전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네,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팔면 주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팔군 아유. 왜 그러냐면 지긋지긋하다. 삼성전자 물려서가 아니고요. 네. 시장이 팬데믹 이후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나중에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그 인터넷주와 삼성전자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잘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은 예. 기다리다가 들어온 거예요. 예. 원래 주식하던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기다리다가 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네. 친구 중에 평생을 주식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그 시점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야 여태까지 안 해도 뭐 살았는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전화 와가지고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꼭 같다. 해야겠다. 꼭 네. 해야겠다. 뭐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한 10만 원? 전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높지는 최고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한 9만 원. 그런 분들은 이제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주식 투자는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주식은. 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이미 팔았거나 네. 아니면 이걸 핸들링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때 처음 들어왔는데 물렸어. 네. 이게 본전이 됐거나 플러스가 났어. 아니구나. 나는 아닌 것 같다. 주식 이럴 쪽은 가능성이 아니야. 상당히 있고요. 이 자금들은. 네. 그래서 선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그 사이에 이게 고점 찍고 나서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국장은 안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국장은 안 돼.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 제 친구들이니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네. 거래를 하다가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거래하면 되느라고 묻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미국도 들어. 왜냐하면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근데 너무 다 타이밍 늦으시다.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보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 계속 친구 지켜보다가 이거 오늘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욕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계속 아니고. 그 관찰만 하다가 네. 도저히 못 참. 이제는 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국장은 아니고 네.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 그냥 뭐 판단하시고.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네.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향 자체를 본인의 성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를 파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섹터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는 뭐 해외로 가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급 상황이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100의 유동성이 있었으면 같이 늘어나는 거라 또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서 100이 110이 됐어. 네. 10%만큼 시장에 돈이 더 생기면서 시장이 보탬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10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10이 나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거. 어디 좀 댓글창에 지금 친구라고 스스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등장하고 있는데 예. 아마 진짜 친구는 아닐 거고 그렇죠. 마음의 친구시겠죠. 우리 저 이사님을 또 친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 97,000원이요, 뭐 93,000원이요 이런 자괴감 있는 예. 댓글들을 좀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어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사고 다른 것들은 안 사고 개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다른 것들도 좀 많이 파는 뭐 그런 상황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기관들이 지금 4월 들면서 지금 이틀 지났잖아요. 네. 개별 종목들을 파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개별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ISM 서비스 PMI 지난번에 제조업 PMI 나왔잖아요. 네. 좋게 나왔죠.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파월의장 연설이 있고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흐름 어저께도 흐름을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흐름을 잘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정프로님께서도 뭔가 좀 좋지 않은 느낌이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기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했어요. 시장이 안 좋죠. 네. 시장에. 그리고 수급과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이거 우리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쪽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인해서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8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70달러 초반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물가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 자세라고 얘기하는 금값이 사상체 호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거는 뭔가 이거 리스크가 생기는 거야?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저는 요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엔화가 152엔까지 지금 위협하면서 일본 당국이 지금 구두 개입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우리 행동 취할 수 있다.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개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모두 다가 시장에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환경에도 아주 견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 아주 견조한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견조한 기저의 금리 인하나 그리고 경기가 이제 뭐 연착륙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또 더 밑에 들어가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오래 네. 회수하지 않을 것 같다. 축소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깔려 있으면서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대량 매수로 코스피 지수는 방어했지만 전체 종목은 매도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 압력 속에서도 종목별로 이렇게 탁탁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네. 눈에 띄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실적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바라보고 당분간은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분간의 실적이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했다라는 뉴스가 네, 아침에 뭐 나오죠. 40분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뭐 밝혀진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도 다 아는 거고 그 속내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평가하려고 하거나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옐런 장관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방문합니다. 중국을. 그래서 고위급 인사나 뭐 리창 총리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고 그러냐.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다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몇 년 만에 시진핑과 직접 통화를 했어? 옐렌 장관이 또 갔어?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이 10일 날 있어요. 네. 10일 날 있거든요. 이걸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해? 자, 정치는 모르겠고 정치는 정치치고 여기서 어떤 만약에 시장에 영향을 준 코멘트들이 나오면 네. 이건 커요. 시장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뉴스를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어떻든 중국하고 뭐 싸우긴 싸우되 뭐 우리 너무 치열하게 하지 말자 또는 뭐 지킬 건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번 10일 날 미일 정상회담이 하는데 요미우리 신문에서요 공동 성명서에 중국의 범용 반도체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자라는 걸 공동 성명에 명기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첨단 반도체 말고 예. 그냥 막 쓰는 범용 반도체들도 이런 게 지금 나와 그 있습니다. 중국이 생산 가능한 예. 이런 것들도 아예 그냥 잘라버리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생산 가능한 쪽에 이제 부품 공급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중국에는 네. 반도체 이쪽으로는 아예 조금의 그 여지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미국, 일본이. 반도체도 그렇고 뭐 바이오 쪽도 그런데 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요. 네. 중국의 반도체가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렇죠, 많이 그렇죠. 기술이 예. 올라왔어요. 성장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또 저 다음 뉴스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멘텀을 딱 주시네요. 딱 뉘앙스를 넣어 주시는데 제가 4번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설비 투자의 90% 증가.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글로벌 및 한국 설비 투자는 글로벌 전체 7.9%의 YY로요. 투자 증가가. 근데 중국은 90% 증가예요. 예. 작년이 33억 달러 정도, 33억 달러 정도인데 올해 64억 달러 정도로 거의 야, 2배 증가합니다. 그러네. 투자를. 이게 창신 메모리 우리 다 알고 있는 양쯔 메모리 뭐 이런 데에서 요 세 군데에서만 올해 약 8.6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격차 줄이기 위해서 공격적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듣기엔 좀 재밌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다운표를 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의 관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칩 하나하나 칩 하나 나사 하나에도 비용을 절감하는 삼성전자 등은 막대한 손해를 보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구형 장비라도 시행착오를 거듭해 기존 업체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노하우를 찾아낼 수 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자립이 우선이다. 이게 지금 중국에 예, 중국발로 나온 거예요. 이 기사. 중국에서 이런 얘기 한다 이거죠.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미국이 걱정스럽긴 하겠죠. 아 이거 뭐 걱정스럽긴 하니까 뭐 이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곤 있는데 예. 여튼 우리로서는 예. 사실 굉장히 고맙네요, 그죠? 어떤 부분이요? 아니 그 미국이 이렇게 견제해 주니까. 중국 엄청 좀 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쪽은 특히.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래도 예. 우리의 공간이 좀 여전히 좀 보장이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그런데 네. 그다음 지금 3번 제가 좀 전에 보니 3번 뉴스가 그거잖아요. 미일 정상에서 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일본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지금 자립이 아니고 반도체 굴기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 주면서 우리의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의 포지션의 일부는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 이제 보도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것들이 많이 뭐 겹쳐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이랑 뭐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뭐 일정 부분 맞지만 또 이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이제 전 세계는 편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예,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쪽의 선택을 하는가가 예. 우리한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뭐 숙명처럼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냥 뭐 이쪽에도 저쪽에도 잘 팔자 뭐 이런 주장이 좀 아주 잘 먹혀들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네요. 근데 과거에 이렇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많이 바뀌는 것 정말 같아요. 정말 많이 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로서는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얘기하면 길어지고 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어제 그 테슬라의 생산이 판매가 38만 6천 대 정도뿐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충격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을 할 때 야, 이거 독일 공장 화재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고 홍해 문제로 인해서 부품 공급 차질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야. 이거 수요 둔화잖아. 뭐 때문에 그랬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어요. 1분기에 생산이 43만 3천 대 했다는 거예요. 네. 판매는 38만 6천 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이 더 많잖아. 너네 이거 수요가 안 돼서 못 판 거지. 이거 생산을 못해서 못 판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자체에 너희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을 자꾸 그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또 다른 측에서 보면은 이걸 지금 이거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이제 COX 오토모티브라는 데는요. 1분기에 미국의 전체가 380만 대가 팔렸는데 전년비 5.6% 증가했거든요. 전기차는 29만 5천 대 파는데 전년비 15%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줄어든 거예요. 테슬라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를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포도는 마이너스 0.08, GM은 마이너스 1%. 네. 얘네들은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요. 음. 얘네들은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는 내려가는 상태잖아요. 네. 얘는 올라가는 상태예요.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다르게 움직이는 요인들이 뭐냐? 테슬라가 뭔가 이제는 뭔가 좀 해줘야 되냐. 지금 애플도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테슬라를 지금부터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떨어질 때 봐야죠. 주가를 떨어질 때 봐야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4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자, 5번, 6번, 7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뭐 계속 좋고요. SK하이닉스는 역사 신고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8만 5천 원 됐고 어제 HSBC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11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저평가 이유는 HBM 속도가 늦었고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로 해서 그쪽에서 까가먹었고 첨단 파운드리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이거 뒤쳐졌다. 아까 그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이거 뭐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예,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뭐 아는 이유를 지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무시하지 하면 안 된다. 올해 말부터 HBM3 이 12단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DDR5 기술 전환이 되고 있어서 선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인 거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갤럭시 24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AI 기능 들어갔다는 거. 아, 네네네.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게 반응이 좀 좋다면서요?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바꿀 때 맨날 다 끝마무리에 바꿔가지고 구형을 사거든요. 그냥 새로운 걸 딱 사야 되는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네. 다 지나고 나서 구형 사고 아마 이거 새로 나온 것도 몇 년 지나 사게 될 것 같은데 마음 바꿔서 한번 사볼까 하는 정도로 반응이 좀 좋아요. 아니면 따님 선물 한번 해주세요. 그쪽 애플 써갖고요. 그쪽은 또 애플입니다. 아, 20대는 거의 애플이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여성분들은 네, 네. 진짜 애플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보자.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짜리 하나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맥쿼리에서 있죠. 맥쿼리?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7만 원짜리 내놨어요. 27이요? 지금 얼마야? 한 15회요? 무슨 15예요? 18만 원 넘은 지금 그래? 언젠데요. 아,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아, 근데 그 27만 원으로 목표가를 타겟 프라이스를 잡았어요? 예. 와. 뭐냐? AI 혁신으로 디램 공급 부족 기척될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그 SSD 그 가격이 랜드 가격 인상한다고 네, 발표됐잖아요. 이 SK하이닉스 랜드가 많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랜드 이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목표가 높인다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냈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딱 거기에 끝내지 마시고요.
이유를 좀 보시고 음. 그 이유가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는 것도 한 번쯤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목표가 상향했다고 빨리 사자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진짜 얘네들이 분석한 거 예상한 게 맞나 이거 검증을 좀 해보시자. 내용을 좀 보시면 타당성이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반도체 유리기판 있잖아요. 음. 이거 인텔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하면서 일본의 이 부품사들이 인텔과 함께 합작으로 이걸 지금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해드렸고, 근데 실제로 우리 시장에 유리기판 테마라 그러면서 종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AMD가 음. 이런 발표를 했어요.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 도입을 위해서 공급망 구축을 진행했다. AMD가? 예. 그래서 AMD의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심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그리고 오스트리아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참여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인텔은 꾸준히 이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왜 유리기판이 더 유리한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딱 생각해도 유리기판이 더 유리할 것 같죠. 뭐 휨이나 이런 거나 그렇죠. 정밀도에 플라스틱보다는. 있어서 당연히 네. 그럴 것 같죠. 근데 인텔이 그동안에 계속 하고 있었고, AMD도 소위 CPI 양대 산막인 이 두 군데에서 유리기판 개발에 시작 들어갔다.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행이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빨리 좀 시작해야죠.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갤럭시 예.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AI 얘기는 들었습니다. AI 업데이트가. 근데 제가 업데이트를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어갖고요. 왜요? 이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네. 제가 아침에 아주 바쁜 시간에 저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쁜 시간에 요걸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갖고 자료를 우리 보내죠. 보내드리고 네. 오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하면. 그래서 제가 그거 봤더니 네. 제 노트북도 문제가 없고 이 PC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핸드폰도 문제가 없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이거 해주는데 AS 센터 갔더니 예. 그 업데이트한 거를 삭제하고 예전 걸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돼요? 됐어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답답해서 저는 이제 네. 기기 차려서 그런데 이쪽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PC도 그렇고 휴대폰 특히 이런 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잖아요. 네. 최초의 업데이트 할 때는 네. 그냥 이건 들은 얘기니까 그쪽 업계에 들은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네.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실히 100% 확실하게 기능이 100% 된 상태에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써요. 그럼 문제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 문제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 거 하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냥 들으신 얘기니까. 이건 들은 얘기고요. 네, 들은 네. 얘기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전화뿐이 안 하는데. 포기.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길어졌네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인적 분할이요? 예, 분할하면 뭐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하나 정밀기계와 하나 비전이 있는데 이 비주력 사업이잖아요. 여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얘네가 방위산업하고 우주항공 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요걸 존속회사로 놔두고요. 네. 신설 지주사를 만들어 갖고 비주력 산업인 하나 정밀기계와 하나 비전은 저쪽으로 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돈 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냅두고 예. 그다음에 돈 못 버는 아픈 손가락들을 예. 지주사 이제 하나 딱 세워서 그 밑으로 이제 두니까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기네 이제 어떤 회계는 훨씬 더 좋아지겠군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방위산업이나 우주항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줄 갖고 있으면 분할항과 분할 비율도 나눠갔거든요. 예. 나눠갔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이 존속회사는 굉장히 좋아지는 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저께 급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KT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로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큰 뉴스죠. 사실. KT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다가 예.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지금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예.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네. KT 주식과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7.89% 지분 맞교환을 했습니다. 7,500억 규모로. 왜? 현대모비스가 네. 그리고 현대차가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를 해야 되잖아요. 통신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KT랑 전략적인 어떤 협약 같은 사업을 걸 하는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보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뉴스가 어저께 하나 더 있었고요.
한번 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했는데 뒤에 2개 뺄까요? 아니에요. 뭐 짧은데요. 뭐 괜찮습니다. 뒤에 2개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이 이젠 펩4로 바뀐다. 페폼은 월스트리트저널이에요. 뭐예요 또? 거기서 뭐뭐 빠지냐? 애플하고 테슬라 빠지고 그리고 하나가 뭐죠? 하나 지금 이제 펩4가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펩4. 네. 왜 펩이지 또 이거는? 이 MS. 펩 이거 저거 아니에요? 공장 펩돌이. 아무튼 뭐 그건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메타, MS, 아마존이 네. 이제 주도를 하는. 네, 그리고 원래 7에서 3개는 빠진다. 애플, 테슬라, 네. 하나 또 하나 뭐죠? 뭐였을까? 뭐죠? 하여튼 뭐였는지 하여튼 모르겠- 빠졌다.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구글. 구글이었나? 구글이겠지. 아닐까요? 그럴 것 그러네. 같은데? 구글이 없네, 진짜. 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냐? 음. AI 확장으로 해서 새로운 섹터가 상승하면서 올해 얘 4개를 봤더니 올해 S&P 지수의 상승이 50%를 얘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펩4로 간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합니다. 네.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미국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뉴스를 제가 전부터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11번 뉴스를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보도를 보잖아요. 뉴스를.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임원들, CEO, CTO들의 자사주 매도가 러시입니다, 요즘에. 고점이란 얘기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치다가 말고 이게 다 봐야 되니까 예. 그때 적어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몇 개만 적어왔는데 넷플릭스 회장 1250만 달러, 퀄컴 CTO 135만 달러 뭐 이렇게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네. 메타 CEO 1500만 달러, 월마트 CEO도 팔고 임원도 팔고 얘들 팔고 이거 보시면요. 이 뉴스들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주요 종목들을 관 종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관 종목에 딸린 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뉴스들을 밑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의 임원들이 팔고 있어요, 미국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왔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점 판독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확실히 좀 걱정스러운 이 회사 임직원의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네네네네. 타이핑만 요것만 해온 겁니다. 고점 판독이에요,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조금 길게 했는데요. 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네, 항상 꽃을 사랑하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